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쾅대고 숨이 턱 막힌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소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조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처럼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겠죠? 사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이 심장마비를 겪고 계세요. 이 중에서 70%가량이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끝나는 것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심장마비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생과 사가 갈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뛰거나 답답할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되나? 하고 체했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심장내과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의사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이 너무 늦게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만약 미리 알고 계셨다면, 조금만 일찍 대처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거든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진료해 드린 75세 오영자 할머니께서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하고 생각하셨다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셨을 텐데, 다행히 제가 미리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침착하게 하나씩 따라 하셨어요. 먼저 안전한 곳에 앉으시고 깊게 숨을 쉬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셨죠. 그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둔 응급 연락처로 전화를 거셨어요. 결국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을 되찾으셨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특별한 설정 하나만 해두시면 정말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다들 그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심장마비는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평소에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온 분들에게도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실제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평소에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영자 할머니처럼 미리 알고 계시면 전혀 다릅니다. 그 무서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 지식이 없어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단계 생존 비법입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이런 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가끔씩 되새겨 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스마트폰 설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설정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7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 증상을 느끼면 즉시 멈춰라.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참으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가장 흔한 건 가슴 중앙의 무거운 통증입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이 통증은 왼쪽 팔이나 목,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 수도 있고요.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 환자 70세 최만수 씨께서 집에서 책을 읽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체한 건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소파에 앉으셨거든요. 그 선택이 생명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인데 이미 고장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움직이면 엔진이 완전히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든 계단 오르기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일단 멈추시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두 번째 단계,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평소에 협심증이나 심장 관련 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약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은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1분에서 2분 안에 혈관을 확장해서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5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한 번 더,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하나를 씹어서 삼키세요.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약은 정확한 용량대로만 드셔야 해요. 66세 김혜숙 씨께서는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니트로글리세린을 급하게 2알이나 먹으려 하셨대요. 하지만 다행히 한 알만 먹고 기다리셨어요. 과다 복용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약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남의 약을 빌려서 먹지 마세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을 버는 첫걸음일 뿐이에요. 세 번째 단계,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이제 생존의 핵심이에요.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은 90분이에요. 이 시간 안에 병원에서 혈관을 뚫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요. 주소는 어느 구 어느 동 몇 번지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68세 박진호 씨께서는 처음에 좀 나아지겠지라며 20분을 참으셨대요. 하지만 통증이 더 심해지자 119를 부르셨고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로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더 늦었다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뻔했어요. 신고를 하신 다음에는 전화기를 충전기 근처에 두시고 구조사분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세요. 나이나 증상, 복용하고 계신 약물 같은 것들이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해 두세요. 네 번째 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심장마비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분들이 들어오는데 5분에서 10분이 지체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정말 생사를 가르거든요.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가능하시면 대문까지 열어두시고요. 애완동물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주세요. 72세 이수영 씨께서는 혼자 사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고 119 신고 후에 현관문을 여셨어요. 신고하고 4분 만에 의식을 잃으셨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구급대원분들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생명을 구하셨죠. 스마트 도어락이 있으시다면 비밀번호를 가족분이나 구급대원분들께 미리 알려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 생존을 위한 자세를 잡으세요. 자세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최적의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늘어나서 혈압이 안정돼요. 호흡 곤란이 심하시면 소파나 의자에 기대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운 반환전 자세를 취하세요. 69세 정은미 씨께서는 가슴 통증을 느끼고 화장실에 앉아 계시다가 어지럼증이 심해지자 거실 소파로 옮겨서 반환전 자세를 취하셨어요. 이 선택이 호흡을 유지하고 쓰러짐 위험을 줄였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엎드리시거나 높은 곳에 앉으시거나 조이는 옷 있으시면 벗으세요. 넥타이나 벨트 같은 것들이요.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시고 시계나 목걸이도 벗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 가족이나 이웃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를 불렀어도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가족분이나 이웃분들께 간단히 연락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돼요. 119 불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74세 황민수 씨께서는 혼자 계시다가 증상을 느끼고 아들분께 전화하셨는데 아들분이 멀리 계셔서 이웃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이웃분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셔서 황 씨께서는 안정감을 느끼며 버티셨죠. 평소에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거나 냉장고에 메모로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단계, 호흡으로 버티세요. 마지막 단계예요. 가장 결정적인 단계이기도 하고요. 심장마비는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4대 6호흡법으로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세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 쉴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시면 돼요. 67세 송지연 씨께서는 평소에 명상으로 익힌 호흡법을 적용해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동하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강한 기침을 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거든요.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통증은 어때? 호흡은 괜찮나? 하고 스스로 체크하면서 버티세요. 특별 보너스 스마트폰 생존 설정. 평소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안드로이드는 응급 정보에서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하고 계신 약물, 연락처를 입력해 두시면 돼요. 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77세 강동원 씨께서는 이 설정 덕분에 와파린 복용 사실을 구급대원분들이 확인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셨어요. 이 7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존 비법입니다. 제가 40년간 심장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 계시다면 꼭 공유하시고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를 구할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9세 이옥순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으로 밤 10시에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겪으셨어요. 그런데도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할머니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에 무섭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았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생존의 핵심이에요. 이 7단계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둘째, 심장약이 있다면 바로 복용하세요. 셋째,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넷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다섯째, 생존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여섯째, 가족이나 이웃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곱째, 호흡으로 버티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이 단계들을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메모해 두시거나 가끔씩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쉬우니까 평소에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예방도 정말 중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금연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 심장마비를 막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세부터는 심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미리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짠 음식을 줄이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시고요.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몸에 이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거든요.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당황해서 아는 것도 까먹기 쉬워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께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이 내용들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가족분들과도 꼭 이야기해 보세요. 특히 함께 사시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드릴지도 미리 의논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지식이 절대 필요 없는 날들만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떠올리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고맙습니다.